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국회가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에 있어서의 어떤 뭐랄까요? 협조? 동의? 안 하겠죠. 아니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러면 그 세력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여기 이렇게 한 이게 우리가 늘 보던 작품이에요. 사업 작품이에요. 이를테면 그 검찰이 흘리면 언론이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일단 기사를 쓰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보수 정당이 논평을 하죠. 예. 그러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고 이걸 그렇죠. 또 언론이 받아서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삼각 동맹이에요. 국민의힘, 야당, 그다음에 검찰, 보수 언론 이 삼각 동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끊임없이 이렇게 그 후진적 상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악마화를 한 거죠. 그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얘기를 지역에서 올라온 국회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산이나 TK에서나 완전히 악마화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됐다. 막상 대통령 되니까 잘하네. 그러니까 일은 잘하대. 뭐 이런 것들이 평가를 많다는 한다는 거죠.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그 유권자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게 된 건 바로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왜곡이 있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다. 예.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은 3월 12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라는 건데 이 건으로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특검에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관련된 내용들, 내란 관련된 내용들만큼이나 사실은 파급 효과가 클. 저는 어쩌면 더 크다고 보고요. 예. 그거랑 또 연관성도 있어요. 사실 또 김건희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 지금 대부분이 조작이거든요. 예. 조작이나 법 왜곡죄 예. 일부분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또 다른 의미의 왜곡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 3년이요. 뭐 꼭 그 대통령이 된 이유가 아니더라도 검찰총장 시절부터 생각해 보자면 그 몇 년간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 거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그러려면 저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심우정이나 아하. 이원석이나 그때 당시에 중요 검찰, 인사들이 예. 제대로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창수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고요. 예. 이 지검장 했던 사람들 검찰총장이나 이런 뭐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정조사를 한다면 그것까지 조금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2차 특검이 정말 역사적인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똑바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어떨 때 보면 이제 특검이 뭐 이거밖에 못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진짜 뭐가 많아요. 많죠. 너무 많아요. 네, 물리적으로 시간, 인력 굉장히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너무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2차 특검으로 끝날 일인가? 그 뒤로 만약에 이게 법이 정해진 날짜가 다 되고 나서 뭔가 부족하다. 그리고 또 무언가가 나온다면 계속해서 이것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같은 예.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 계속적으로 기구가 필요하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뭐 저도 가서 불꽃놀이 했다. 뭐 다금바리를 뭐 UDT 출신 시켜서 잡았다. 뭐 지금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이익에 뭐랄까 최대한 충실하다 보니까 처벌을 적게 받고 싶으니까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돌았거나 취재 내용으로 보도로만 나왔던 것들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죠. 확인이 되는. 예, 이 김성태 접견 녹취록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뭐 거의 다 됐는데 국민의힘 얘기 좀 짧게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거리로 나갔어요. 뭐 에피소드랄까요? 해프닝처럼 벌어진 것은 현역 의원이 82명이 있었고 당협위원장들까지 하면 뭐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집회 신고가 안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도 못하고 피켓도 못 들고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뒤에 윤호개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연출되고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고요. 그 말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언론에서 그러니까 뭘 그 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했다만 보도를 하니까요. 참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뭐 경주마식 그 중계 보도 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최소한의 어떤 그 저는 언론도
뭐랄까 도덕성 이런 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게 필요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 이걸 어떻게 각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뭐라며 뭐뭐라고 했다라는 식의 계속 이제 일종의 이제 판단하지 않고 팩트만 전달하는 보도가 이걸 보도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최근에는. 아니 근데 진정한 팩트라면 그 발언의 사실관계나 음. 인과관계는 확인해 주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그렇죠. 사람이 이 말 했다만 쓸 것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어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취재차 가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냥 주변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저희 그 취재 편의점 라이브 끝나고 네.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그 청와대 그렇죠. 저는 늘 동선이 그런데 가는데 아니, 청와대가 막히는 거에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 예 그분들이 계셨는데 실제로 대단히 소란스러워서 경찰이 오히려 많았고요. 현장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뭐 모르겠어요. 어떤 채널에서는 이게 이제 뭐 코미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뭐 조롱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100명이 넘는 의원이 있는데 이 중에 현역 의원이 82명이 왔습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정식 자리에서 듣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빠졌다 그러고요. 예. 출발할 때 82명이라고 분명히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청와대 도착했더니 한 절반 정도로 훅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빠진 의원도 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상이라는 거죠. 현 주소죠. 예. 지금 국힘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생각이 단적으로 말해요, 단명? 아니요. 안 바랍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정작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도대체 어느 것을 원하고 무슨 정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것에 뭔가 이렇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TK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하는 정당, 그리고 그곳에서는 뭐 진짜 오랜 세월 그 지역이 텃밭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지역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행정통합 이걸 하나 이끌어내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충수에 빠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정치적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TK 지역의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를 했는데 실제 대전하고 충남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당에서 뭐 그걸 노리고 한 건지 몰라도 두 개 다 같이 갖고 와라. 예. 그럼 해줄게. 하나만 갖고 오면 우리 전남하고 광주 됐어요 지금. 예. 그건 한 명 뽑습니다. 20조가 떨어져요. 국가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 도민 시민들이 좀 상당히 불 끓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그분들이 좋아하던 국민의힘이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합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시간적 뭐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자충수에 지금 빠진 상황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뭐 행정통합권도 그렇고요. 지금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한 건 거들었던데, 그러니까 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냥 전부 6월 3일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유불리만 서로 따지는 것 같아서 예.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론들의 좀 집중 탐구랄까,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묻질 않는 것 같고, 물었을 때 나오는 답에 대해서 사실관계나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써주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중동 전쟁 상황이라든지 그 후속 여파로 펼쳐지고 있는 경제 관련된 여러 이슈들, 뭐 오늘도 주식시장이 종가가 보니까 5,090.79 코스피가 마감이 됐는데 뭐 5,000선을 방어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어제 오늘 빠진 것만 보면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만큼 짧은 시간에 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내일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들 짚어볼 수 있는 이 패널들도 지금 섭외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내일 오후 3시 반 뉴스다이브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장윤선 기자, 박준 변호사와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